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픽!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은입니다. 오늘은요, 이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메타버스 미래 예측, 마지막으로는 컨센시스의 이더리움 코딩 수업에서 이란 학생을 금지한 내용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xie Infinity records most expensive NFT land sale worth $2.3 million. Axie Infinity가 230만 달러 가치의 가장 비싼 NFT 토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Axie Infinity 기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에서 랜드나 플랫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토지가 판매됐는데 자그마치 552더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미화로 230만 불에 달하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역사상 최고치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엑시 인피니티 관련된 내용들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엑시 인피니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엑시 인피니티는 어떻게 보면 필리핀의 거의 뭐 국민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필리핀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베트남 스타트업이 개발을 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를 여러분들이 해보고자 하면 일단 론인 월렛이라는 거를 깔고 그리고 네. 엑시를 사고 그런 다음에 엑시 인피니티 계정에 등록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엑시를 사실 때 돈이 가장 싼 엑시가 한 20만 원 정도 좀 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를 한 3마리 정도 사야 되는데요. 그 종류가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비스트, 아쿠아, 그리고 벌드, 그러니까 새 종류, 곤충 종류, 그리고 파충류, 그리고 그래서 새벽, 더스크, 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초보자가 하기에는 플랜트와 아쿠아 조합이 네.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네. 9개 종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팔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이라고 네. 샌드박스로 보면 랜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 영역, 숲, 그리고 북극, 네. 그리고 전설 영역, 창세기 영역이 있는데 이번에 팔린 게 창세기 영역입니다. 네. 창세기 영역은 총 220개 영역 중에 사용자가 75개만 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바나나 포레스트는 한 6,000개 가까이, 5,800, 5,900 이렇게 되는데요. 네. 제가 가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3.55이더 정도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포레스트는 3.92, 점점 올라갑니다. 아틱 같은 경우에는 4,000여 개가 있는데 7.05, 그리고 미스틱은 17.3, 제네시스는 네. 가장 싼 게 팔린 거예요. 지금 가장 싸게 나온 게 589이더입니다. 이더요? 네. 네. 그 스케일이 다른데 확실히 엑시 인피니티에서 그러면 9가지의 캐릭터와 5가지의 랜드를 잘 조합해서 게임을 하면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랜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9가지 캐릭터 중에 3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채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하러 대결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스무스 러브 포션이라고 SLP라는 거를 줘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SLP라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80원 정도? 처음에는 좀 비싼데 점점 내려가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SLP를 획득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진화를 하거나 그럴 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엑시 인피니티에서 랜드라는 게임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SLP 가격이 오를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세 가지의 캐릭터를 획득하는 건데 꿀 조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중반기쯤에 엑시 인피니티 인기가 정말 광풍을 일으켰고 지금은 좀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갖고 있나 봐요. 예, 현재도 200만 명 이상이 매일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 거래량이 4천만 불에 달하는 엄청난 게임이고요. 네. 지난달에 엑시 인피니티가 안드레스 호르스가 이끄는 시리즈 B 펀딩에서 1억 5,200만 불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게임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론인 기반 덱스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 NFT와 또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 반증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이제 플레이 투 언 게임이 대세인데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은 버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시 인피니티처럼 활성화된 게임도 좋지만 새롭게 뭔가 등장하는 게임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어떤 플레이 투 이 게임이 인기를 얻는지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장, 그레이스케일은 과연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두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rayscale says Metaverse is a $1 trillion market opportunity. 그레이스케일이 메타버스는 1조 달러 이상 연간 수익 시장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에서 예측을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보고서의 제목은 메타버스 웹 3.0의 가상 클라우드의 경제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네. 이 디지털 사계의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해도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메타버스였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 즉 웹 3.0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가 내 거다라는 게 가장 큰 그 사상인데 NFT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고 네.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토지도 제가 이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웹 3.0의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게임과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더 바뀌었잖아요. 네. 예. 집에 있으면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더 많이 게임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수익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네. 그레이스케일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어요. 특히나 이 만화,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이 디센트럴랜드는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그 회장인 베리 실버트도 많이 보유를 네.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서 그 안에서 또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가 명품 옷을 걸쳤는지 누가 외제차를 타는지 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분을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많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세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 내에서 어떤 아바타가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바타를 꾸미는데 많은 돈을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 라이프 스타일과 이 트렌드에 맞는 시장이 특히나 이 웹 3.0과 NFT 시장이 아닌가, 또 메타버스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어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메타버스는 이후에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첫째는 이제 페이스북 중심이죠. 메타 중심의 중앙화된 메타버스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처럼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가 있는데 네. 중앙화된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모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 회사가 이제 VR 헤드셋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IoT 쪽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햅틱 글로브, 즉 햅틱 장갑을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갑 시제품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 장갑을 끼고
메타버스 안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또 장갑 안에서 그 터치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을 터치하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IoT 그리고 AI, 블록체인 그리고 로봇, AR, VR의 이제 총 집합.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모든 기술의 총 집합이었다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 역시 이러한 모든 기술의 총 집합이 되는 그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저도 계속 예전에는 이제 디파이 관련된 기사를 네. 다뤘는데 이제는 요 메타버스, 플레이 투 원, NFT 기사를 많이 다뤄요. 네. 그리고 그레스케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스케일의 투자 금액이 총 82억 달러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18억 달러가 웹3와 NFT 관련된 거고 또 10억 달러가 그 플레이 투 원 관련된 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투자 그 회사조차도 이제 점점 NFT와 플레이 투 원 게임 쪽에 그 시드를 늘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메타버스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다. 과연 이게 실체하는 거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이제 실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포션을 조금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도 야, 나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아예 네.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제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 좀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메타버스의 이런 초창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기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얘기인데요. Consensus suddenly bars Iranian students from Ethereum coding class. 콘센시스가 이더리움 코딩 수업에서 이란 학생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기사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컨센서스 아카데미라는 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미국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란 학생들 5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귀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 금지된 국가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온라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수리할 수 없다. 네. 이런 메일이 왔다고 해요. 근데 이번 조치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왜냐면 11월 15일 정도에 이 메일을 보냈는데 네. 이 친구들은 12월 1일 날 이제 수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며칠만 더 하면 네. 되는데 보름만 더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이제 차단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놨었던 그런 프로그래밍 소스에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수료증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이 컨센서스가 이란 학생들에게 대략 985불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했고 이란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놓고 꾸준히 해왔죠. 뭐 자랑을 했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레 이제 차단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최근에 이제 이란의 그런 이란 혁명 수비대와 미국이 오만해에서 한 2차례 정도 또 대치를 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한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제 버질 그리피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예요. 이 친구가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이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컨퍼런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연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채굴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이러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제 비상 경제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최대 20년형을 살 수 있도록 그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입장에서도 잘못해서 하다가는, 그쵸. 이란 학생들을 어떻게 뭐 수료를 해줬다라는 이유로 회사가 제재를 받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몰락하게 되니까 그 컨센서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미 뭐 UBS나 뭐 시티그룹 그런 여러 가지 HSBC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라서 그런 부분에 미국의 제재에 보다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게 사실 요즘 너무 워낙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또 조심한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재를 당한 그 학생 중 한 명이 이거는 우리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기존의 불평등과 권력이 오히려 형태만 바꾼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미국은 이란 학생들에게 교육에 관련된 접근을 금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코세라라는 교육 프로그램과 이 기덥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저장소에도 네. 접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특히나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블록체인을 접했을 때 네. 유튜브에 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동해서 우는 거겠죠. 예, 블록체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플랫폼 오너가 지배하는 이런 인터넷 세상을 깨버리겠다. 네. 그리고 경제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자기 사상에 도취돼서 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그러한 이상이 점점 현실의 벽에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누가 이상 때문에 블록체인을 합니까 요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어 버린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고 네.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게 지금까지는 좀 배척이 됐었는데 이제는 주요 기술이 됐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하나의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